자, 먼저 정치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정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새벽에 구속 수감됐으니까 이제 하루가 더 지났는데, 자,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첫날 어떻게 생각하고 또 본인 느낌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형사 사건을 하다가 구속된 피의자들을 만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입감되는 순간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 그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기 전에 이미 그 본인이 하루 전에 이제 잡힐 그 편지를 썼는 걸 보면은 구속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감했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그 후문에 따르면은 가족들에게 내가 벌써 대학교 시절에 이미 한번 6개월 정도 입감되는 적이 있으니까 잘 견디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제가 보니까 노년동 저택이 대지가 한 300평, 1000제곱미터가 넘는데 이제는 한 3평 정도 되는 그 남짓 때는 100분의 1 정도 되는 방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본인은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삶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떤 낙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교도소 들어가 본 적 없으시죠? 예, 교도소 면회는 가보셨지요? 면회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예. 그런데 지금 학생 시절에 뭐 시위하다가 네. 경찰서에 네. 며칠 있다 나온 적은 있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네. 어제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면회를 갔는데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고 그래요.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하고 딸이 네. 이제 일단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지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시영 씨가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좀 많이 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또 이제 뭐 말 맞추기 이런 걸 이제 우려해서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변호인단을 접견한 줄 알았더니 변호인단 접견도 없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또 다른 가족이 가서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호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약간 혐의가 많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시영 씨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혹시 뭐 딸이 혼자 가서 그나마 지금 딸 경우는 지금 뭐 아무런 그 관련성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으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 사실 일가 친척들도 지금 뭐 거의 다 지금 이번에 사건 관련해서 다 관련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까운 가족 그 중에서도 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보통 가족과 변호인 면회는 어느 제한이 있습니까? 특히 변호인은 무제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변호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중에 만날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그 반면에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변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유리로 된 한마디로 이 법무부 직원들이 교정 직원들이 볼 수는 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유리의 방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변호인과의 면담은요? 손도 잡을 수가 있고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접견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접촉 차단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유리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 뚫려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호인 접견은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접견, 가족들 접견 같은 경우에는 10분, 길어봤자 15분 정도 될 수밖에 없고 손도 못 잡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 변호인 접견은 그 주중에 하고 대신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다. 대신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일반 접견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1시간 반 정도 접견을 했는 반면에 가족들은 접견을 거부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가족들이 오늘 가서 접견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봤자 한 1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 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별 면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이와 같은 방에서 교도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자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향할 때 가족들이 배웅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해. 아마 뭐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은 입 모양으로 비춰볼 때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말인지 아무튼 참모들에게 한 말인지 여러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저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SNS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심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은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1일 새벽에 이제 적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자필로 이제 쓴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쓰는 순간에는 좀 진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측근들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건 본인의 일과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한 부분, 물론 지금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좀 들어간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지금 뭐 사실은 다 전직들 아니에요. 현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뭐 어찌됐건 법률 조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최근에 이제 뭐 집이라든가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이제 많이 돕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단 하고 들어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기한은 최대한 20일까지인데 자, 검찰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0일 그리고 그 법원에 영장 연장을 요청을 해서 10일 더해서 20일까지 그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구속 기간 이 만료일이 4월 10일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수사를 끝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안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월요일 정도 될 경우에는 이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장 가서 이 동부지검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이 변경됐는지를 물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부인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심경의 변화가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구속 전후 사이에 기존의 범죄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고 더불어서 그것 이외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 207쪽에 되는 범죄 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추가적인 뭐 관련된 뇌물 문제라든가 특활비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한 17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여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일괄 검토한 다음에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구속된 이후에도 기존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마디로 죄를 부인하는 전략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남은 여죄에 대한 확인 절차 아마 앞으로 한 최소한 10여일 이상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한 4월 초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아마 구속 기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넣었던 혐의 이외에도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다른 혐의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뇌물죄와 이제 연관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른바 당선 축하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번에 이제 확인이 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수사할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집권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또 추가로 뇌물을 받았을 그런 이제 개연성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스의 실소유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다스에서 비자금을 이제 300억 원 이상 이제 조성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돈 세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로 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더 집중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혐의 내용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 재판에 넘기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추가로 수사해서 나오게 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됐건 이 구속 기간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드러난 혐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보강 조사를 좀 더 해서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좀 탄탄히 하는 쪽으로 일단은 검찰이 노력하지 않을까. 뭐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한 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이른바 뇌물 추문에 휩싸였다는 사실 자체가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여사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사로부터 한 3억 5천만 원, 그리고 옷도 당선 전후로 해서 한 1,200여만 원어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1억 원 정도 담긴 명품 가방을 또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고, 더불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10만 불을 건너는데 그것이 이 김용 여사와 관련된 비서관을 통해서 이 청와대 내실에서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빠를 경우에 다음 주쯤에 소환 조사를 하는데, 전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한 소환에 대한 전례에 비추어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2009년 전후에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사실이 언론에 아마 검찰에서 밝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김민옥 여사 관련해서는 다스의 법인 카드를 쓴 것도 이번에 좀 이제 포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쓴 사용처를 좀 확인을 해보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상당히 일치하고, 뭐 백화점이랄지 또 해외 여행지 같은 데서 쓴 것으로 좀 드러나 있어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다스 실소유 관계를 밝히는데 어찌됐건 한 이제 중요한 축이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이제 10만 달러를 이제 받은 부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거는 뭐 대북 공작금으로 쓴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김윤옥 여사가 받았지만 사실은 활용은 공적인 필요성에 활용을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윤옥 여사 뭐 아까 얘기한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에르메스 가방 말고 또 다른 가방을 또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미교포 여성 기업인으로부터 이제 받았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정두원 전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뭐 이번에 이제 공소장 내용에 포함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를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일정 부분 거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면 아마 진술을 거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임을 내세워서 검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추가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지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물었던, 지금 이번에 범죄 사실에 들어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받기 위한 압박 수사, 이 부분을 또 동일한 취지에서 물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대한 것은 그대로 부인하는 입장을 하되,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울구치소에서 5번 정도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했었는데, 향후에 몇 번 정도 출장을 해서 조사를 받을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구속될 때에 본인이 밝혔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일부 심정의 변화가 조금 보이는 듯한,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 대한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백할 여지도 아직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염두해서 이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고도의 심리전으로 지금 바로 가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조금 누그러진 상태에서 주중에 조사를 하려는, 보면은 상당히 그 검찰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기싸움 내지는 나름대로 고도의 심리전이 읽혀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가 돌입됐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참담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법의 정의로운 집행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방금 인터뷰한 김영우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랄까요, 장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MB가 수감되기 직전에 또 가서 만나고 하는 모습들이 방송이 됐는데, 이런 그 MB 측 인사들의 반격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전략을 잘 수립을 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공세를 퍼부었지만,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그것이 연결이 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 또는 그쪽을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다. 그걸 잘 좀 헤아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친이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뭐 개인적인 그런 관계라든가 또 뭐 인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걸 이제 차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친이계들이 그렇게 심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과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고 뭐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오면서 뭐 태극기 집회 하는 분들을 지금 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는 시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는 시선은 좀 다르다.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 보수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그 부분을 오히려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통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죄를 좀 털고 가자라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역시 이제 그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복수의 개념으로 개인 비리를 털어서 감옥에 보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생각에서 저 글을 썼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그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중앙지검에 출석할 그 무렵에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탈당했던 분이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옹호하는 듯한 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일념으로 개인의 비리를 털어서 감옥에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정치 프레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종훈 박사님 말씀에 좀 더 공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과 분리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제금융위기를 탈출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는 혐의, 법원에서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까지 같이 묻고 할 경우에는 보수가 새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전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리 전략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정치 프레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보수와 중도까지들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앞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또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가 돼서 정치권 논란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와도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약간 속아서 뭐 그랬다라는 그런 약간의 동정론이 보수 진영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확실히 그러니까 자각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좀 이제 약간 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식으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처럼 차라리 참여한다. 그러니까 뭐 죄 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겠다. 다 인정하고 오히려 참여하겠다라고 나간다면 오히려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뭐 수십 년 감옥에 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오히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찌됐건 해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면 정치보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벽을 하는 방법과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을 좀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채택을 하는 것도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바뀔지.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법정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상당 부분의 현재 혐의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내용들이에요. 공소시효도 지금 끝난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 자,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2007년 전후에 지금 김일영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라는 것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공소시효 자체가 7년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뇌물죄로 의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법적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 350억 정도의 배임 횡령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120억 정도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여직원이 횡령했다는 것이 이미 지난번 이 검찰에서도 사실상 밝혀졌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넣어서 350억 이 부분으로 해서 언론에 배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범죄의 소명이 있다라고 했지 결국 전부 다 소명이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유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뿐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법률적으로 또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은 것이 조사를 했는 것이 재판에 넘길 때도 이번에 범죄 사실이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축소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0일 그리고 법원에 영장 연장을 요청을 해서 10일 더해서 20일까지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 4월 10일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수사를 끝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안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월요일 정도 될 경우에는 이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출장 가서 이 동부지검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이 변경됐는지를 물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부인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심경의 변화가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구속 전후 사이에 기존의 범죄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고 더불어서 그것 이외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 207쪽에 되는 범죄 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추가적인 관련된 뇌물 문제라든가 특활비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한 17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여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일괄 검토한 다음에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구속된 이후에도 기존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마디로 죄를 부인하는 전략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남은 여조에 대한 확인 절차 아마 앞으로 한 최소한 10여일 이상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한 4월 초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아마 구속 기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넣었던 혐의 이외에도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다른 혐의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뇌물죄와 이제 연관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른바 당선 축하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번에 이제 확인이 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수사할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집권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또 추가로 뇌물을 받았을 그런 이제 개연성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스의 실소유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다스에서 비자금을 이제 300억 원 이상 이제 조성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돈 세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로 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더 집중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혐의 내용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 재판에 넘기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추가로 수사해서 나오게 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됐건 이 구속 기간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드러난 혐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보강 조사를 좀 더 해서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좀 탄탄히 하는 쪽으로 일단은 검찰이 노력하지 않을까. 뭐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한 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그 이른바 그 뇌물 추문에 그 휩싸였다는 사실 자체가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용희 여사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3가지 정도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사로부터 한 3억 5천만 원, 그리고 옷도 당선 전후로 해서 한 1,200여만 원어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더불어서 이 또 한 1억 원 정도 담긴 명품 가방을 또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고, 더불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10만 불을 건너는데. 자, 먼저 정치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정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새벽에 구속 수감됐으니까 이제 하루가 더 지났는데, 자,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첫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 느낌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형사 사건을 하다가 구속된 피의자들을 만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입감되는 순간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 그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기 전에 이미 그 본인이 하루 전에 이제 잡힐 그 편지를 썼는 걸 보면은 구속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감했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그 후문에 따르면은 가족들에게 내가 벌써 대학교 시절에 이미 한번 6개월 정도 입감되는 적이 있으니까 잘 견디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제가 보니까 노년동 저택이 대지가 한 300평, 1000제곱미터가 넘는데 이제는 한 3평 정도 되는 그 남짓 때는 100분의 1 정도 되는 방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본인은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삶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떤 낙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교도소 들어가 본 적 없으시죠? 예, 교도소 면회는 가보셨지요? 면회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예. 그런데 지금 학생 시절에 뭐 시위하다가 네. 예, 경찰서에 네. 며칠 있다 나온 적은 있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네. 어제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면회를 갔는데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고 그래요.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하고 딸이 네. 이제 일단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지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아마 이시영 씨가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가족들이 오늘 가서 접견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봤자 한 1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 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별 면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이와 같은 방에서 교도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자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향할 때 가족들이 배웅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해. 아마 뭐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은 입 모양으로 비춰볼 때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말인지 아무튼 참모들에게 한 말인지 여러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저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SNS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심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은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1일 새벽에 이제 적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자필로 이제 쓴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쓰는 순간에는 좀 진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측근들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건 본인의 일과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한 부분, 물론 지금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좀 들어간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지금 뭐 사실은 다 전직들 아니에요. 현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뭐 어찌됐건 법률 조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최근에 이제 뭐 집이라든가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이제 많이 돕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단 하고 들어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기한은 최대한 20일까지인데 자, 검찰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많이 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또 이제 뭐 말 맞추기 이런 걸 이제 우려해서 이제 그런 거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 사실은 변호인단을 접견한 줄 알았더니 변호인단 접견도 없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또 다른 가족이 가서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호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약간 혐의가 많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시영 씨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혹시 뭐 딸이 혼자 가서 그나마 지금 딸 경우는 지금 뭐 아무런 그 관련성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으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 사실 일가 친척들도 지금 뭐 거의 다 지금 이번에 사건 관련해서 다 관련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까운 가족 그 중에서도 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보통 가족과 변호인 면회는 어느 제한이 있습니까? 특히 변호인은 무제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변호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중에 만날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네. 그 반면에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변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유리로 된 한마디로
이 법무부 직원들이 교정 직원들이 볼 수는 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유리대 방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네, 그렇습니다. 면담은요. 손도 잡을 수가 있고 네. 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접견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접촉 차단 시설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유리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호인 접견은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접견, 가족들 접견 같은 경우에는 10분, 길어봤자 15분 정도 될 수밖에 없고 손도 못 잡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 변호인 접견은 그 주중에 하고 대신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다. 대신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일반 접견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1시간 반 정도 접견을 했는 반면에 가족들은 접견을 거부